MPL 좀 하고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MPL은 이렇게 5개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MPL은 2016년 7월 25일에 개인 투자 금지를 시켰어요. 이게 그리고 현재 자본금 5억 이상, 그죠? 자본금 5억 이상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법인만 대법체로 등록한 법인. 이제 이것도 대법체 하려고 하면요, 대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대부 교육 하루 받고, 그래서 서류를 다 비치해서 금융감독원 등록하면 되는데, 이게 일이 좀 많아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는 자체는 보고서도 만들어 놓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5억 이상 있고 혼자서 일하기가 좀 바쁠 정도로 일이 좀 있습니다. 그냥 공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MPL은 이렇게 5강좌를 집에서 좀 보시면은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올려놨으니까. 자, 봅니다. 부실채권인데 3개월 이상 유지된 거, 요거를 부실채권이죠. 요거를 가지고 은행에서는 BIS 국제결제은행의 비율을 8%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받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연말되고 매 분기마다 상각합니다. 떨고 그거를 유동해서 사갑니다. 사가는데 여기 보면은 대부업체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따라서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해갖고 요게 2016년 7월 25일에 시행됩니다. 그럼 이날부터 우리 MPL 시장이 개인 투자가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2016년 7월달 이전에는 MPL 특강컴 우리 학원에도 뭐 50명, 100명씩 왔어요. 많이 왔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때 이제 성시근 교수, 정혜령 교수, 뭐 김동부 교수하고 이 교수들이 자주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여기 딱 생겨나서는 제가 강의를 안 했습니다. 특강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안 열었는데 이제 원인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여기서 그러고 지금은 5억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대부법 3조에 보면은 대부 채권 매입 추심을 업을 한 자는 대부 등록해야 되는데 시행령 2조 9에 보면요 5억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본금이 5억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럼 MPL 투자를 왜 하느냐? 경매에서 1등 낙찰이 확실하고 대출 한도가 높고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고 단타가 가능하고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원리입니다. 주로 4개의 목적으로 해서 그동안에 MPL이 많이 승했어요.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수익에서 조금 떨어졌다. 왜냐 그러면은 뒤에 오겠지만 연체이자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지금 약정금리 플러스 몇 프로요? 약정금리 플러스 몇 프로입니까? 3%, 3%. 전에는 아파트 담보대출이요 경매 들어가면은 연 17%, 18% 받아 챙겼어요. 그래서 설정을 20%, 30% 더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연체이자는 약정금리 플러스 3%니까 6%,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체이자 따먹기 하기가 옛날보다는 한 10% 정도 축소가 되는 바람에 수익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도. 자, 그 다음 봅니다. MPL 검색은 우리 구독션 가서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MPL 검색 이렇게 하면 돼요. 구독션 가서 자, 요 뭐 보입니까 이게? 세 번째 보이죠? 자, 요 누릅니다. MPL 눌러가지고 보면 돼요. 그럼 그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요게 유동화해서 합니다. 주로 AMC라 그러는데 요게 AMC들이 이리 있습니다. 쭉 보면은 파인트리 AMC 뭐 대신 AMC 그 다음에 요 큰 회사가 이게 유암코입니다. 유암코가 제일 커요. 유암코 이름 생각하죠. 유암코 은행에서 각 은행에서 막 출자한 이런 데입니다. 연합자산관리. 그래갖고 여기에 이 업체들이 주로 이제 유동화 사가지고 이제 SPC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는 주로 우리가 AMC라 이렇게 막 부르면 되겠습니다. AMC. 그래서 AMC를 막 붙여놨죠. 막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럼 예로 대신 AMC 검색해 보면은 대신 AMC에 관련된 이런 게 있습니다. 쭉 있고 그다음에 많이 쓴 데가 연합자산관리 여기가 많죠. 연합자산관리 여기가 지금 많이 없네요. 27개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은 배웠고요. 근데 보통은 우리 경매의 한 30%가 MP에다 이걸 봅니다. 우리 대부분의 한 3개 중에 하나는 MP의 무거이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살 때 매입하는 방식 채권을 사야 되는 거니까 주식 사듯이 우리 채권을 사는 겁니다. 건전당권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론쉐일, 채무인수, 사후정산 방식이 있는데 론쉐일은 대부업체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개인도 가끔은 이 팔고 막 사고 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개인 요거는 대부업체만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방식을 쓰면서 뭐 채무 인수 방식, 사후정산 방식, 대위변제 방식 뭐 이런 겁니다. 대위변제, 대위변제 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자, MPL 보유사는 유암코, 대신 MC 등 이런 대형 MC가 있다. 등 대형 MC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MPL 보유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있습니다. 큰 회사가 이런 겁니다. 이런 데가 이제 아주 큰 회사입니다. 이런 데 아주 큰 회사. 여기 있는 회사들은, 여기 나오는 회사들은 아주 큰 회사고, 여러분 믿고 거래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금융감독원에 다 감독을 받고, 통제를 받기 때문에, 막, 은행처럼 해놨다 보면 됩니다. 흐름은 이래요. 은행에서 부실이 생기면은 유한권에서 삽니다. 사가지고 직접 매각을 하든지 추심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팔든지 막 등등 이미 변제를 받든지 이 틀리네 변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채권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보통은 배당 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뭐 이 구조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때 쓴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구조인데 금융감독위원회의 이 제일 행림집입니다. 행림집이고 은행에서 부실이 생기면요, 요거를 이제 주로는 이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해서 유동화회사를 가가지고 감독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유동화회사는 여기 이제 SPC를 해가지고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드는데 거기에 관련한 이제 여러 유암코 대신 FNI 갖고 이것들을 같이 여기다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일을 합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투자자 여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표가 우리 부실채권 금융관계자의 구조와 자산 유동화의 기본 구조 해가지고 이 표를 제가 박사과정 논문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넣은 겁니다. 주로 여러 가지 막 혼합해서 같이 한 표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 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요 들어갑니다. 여기 투자자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소형 이제 대부업체는 주로 요 들어갑니다. 소형 MC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사는 거죠. 은행에서 넘기고 SPC를 통해서 작업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와서 또 대부업체에서 사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있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유동화회사 이런데 연락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주로 보면 이렇거든요.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해놔니까 찾기가 전화번호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 요거는 요 찾아야 되는데 이 찾기가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요. 그럼 뭐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인데 요 찾는 거는 담당자는 어디로 가면 되느냐 그러면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店가면은 요 가면은 여기 상호를 넣게 되어있어요. 유동화 전문회사. 요 여면은 아까 이제 담당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넣으면은 나와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店가면은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왜 하느냐. 9가지 장점이 있어요. 경매법정에서 대부분 1등 할 수 있다. 1등. 여러 10명 들어오면은 특히 공장 같은 거는요. 유동화 이 채권을 안 사고 들어오면은 거의 90% 다 깨집니다. 유동화 얘네들이 워낙 예를 5차인데 2차, 3차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차에서 핸들링 해가지고 공장을 사러 갔다가는 거의 다 덜러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동화 이제 보통 사가지고 높게 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1등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대출 한도 높다. 대출 1등이 높게 하다 보니까 예로 뭐 4차, 5차에서 떨어졌는데 절반이 안 떨어졌는데 낙찰은 80% 떨어지기는 40%인데 80% 낙찰 받아버리니까 80%에서 또 대출을 막 계산하고 이렇게 많이 해요. 은행에서 멍청해가지고 그래서 대출 한도가 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업소에 나타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얘로 20억짜리를 얘로 8억에 떨었는데 낙찰은 15억에 받아버리니까 15억에 8억에 낙찰받아 얘로 9억에 낙찰받아갖고 15억 팔면은 세금 많죠. 그러면 15억 사가지고 14억 팔면 세금은 없죠 또. 그런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었다. 그다음 개인 투자하는 것도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구세청에 졌어요. 옛날에 소송 막 붙어가지고. 그래서 세금 매기려고 했는데 못 매기고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도세 부담이 없다. 연체자까지 배당받아 고수익을 실현했는데 얘로 13%, 25% 막 받아 챙겼어요. 그러나 2018년 4월 4일 날 이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8년 4월 4일 따르면은 대법원 시행령에 따른 연체의 자율을 2018년 4월 30일부터 자, 잘 봅니다. 3년도 연체 금리는 약정 금리 플러스 3% 이내로 하도록 이게 줄여 이제 요거 모았습니다. 약정 금리에 3% 받도록. 그래서 옛날에는 17%, 20%, 심지어 25% 받았어요. 은행에서. 대법제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약정 금리가 여러 아파트 한번 3% 그러면 6%밖에 못 받아갑니다. 상가 4% 그러면 7%. 그랬으니까 연체 따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개인 투자자의 공급자가 지금 이제 법인을 만들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때 중간 역할을 하면서 컨설팅 보수료를 좀 챙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선순위 채권을 잘 배제할 수가 있다. 대출 가장임 차인을 파갈 수 있다. 왜냐 하면 대출 서류를 100% 내가 가오니까. 그죠? 채권을 산다 그런 것은요. 대출 바인다를 감정서부터 100%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무상 거주 각서 사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서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정보를 파간다. 7번에 보니까 확정 채권의 그냥 이전이므로 매입 가격 8, 90% 질권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질권 대출이 예로 1억짜리 같으면 한 8천만 원 정도는 대출이 되거든요. 사올 때. 그럼 내 돈 한 20%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5천, 1억, 2천, 2억에서도 얼마든지 7, 80% 질권 대출이 되기 때문에 단타로 그것도 기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보통 보면 뭐 낙찰 임박하고 막 그때 이제 빌리는 거니까 낙찰 받고 배당 받고 하면 한 3개월, 4개월 걸리겠죠. 막 그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단타로 질권 대출을 받아가기 때문에 단타가 소액 투자가 가능했다. 그 다음에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주로 개인이 낙찰 받아도 업이 아니다. 영업이 아니다. 개인은 영업이 아니다. 뭐 1회, 2회 정도 하는 거니까 그리 받는 거는 비과세가 된다 해놨죠. 그래갖고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안 했어요.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좋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개월 이내 단타로 할 수 있다. 단타를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공장. 요 공장을 보면요. 13회 558 하나 보겠습니다. 자, 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장이 나왔다. 그죠? 공장에 유치권도 신고되고 뭐 복잡해요. 본캐네. 유치권도 뭐 유치권 행사 중 사고 막 있네. 그죠? 있고 이런 공장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보니까 설정이 이 은행에서 농협에서 이 예신관리단에 가가지고 이제 지금 보니까 총 채권이 여기서 10% 땄어요. 배당 때까지는 연체장 10% 6,200 하니까 한 7억 되겠네. 대강 7억이니까 요 건조당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아마 7억 정도. 요게 낙찰가입니다. 이게 요 낙찰 받아요. 받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렇죠. 10억짜리 공장이 5차까지 떴다 하면은 주로 이랍니다. 여러분은 4차가 여기고 5차가 여기니까 주로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서 한정됩니다. 머물러요. 그러나 이제 MP를 산 사람은 아까 채권이 한 7억쯤 됐죠. 되니까 요리 안 들어옵니다. 열로 들어요. 열로. 7억이나 이렇게 들어옵니다. 알겠어요? 들어오면 좋은 점은 요 들어왔네 벌써. 9명 들어왔는데 얘는 뭐냐? 얘는 쉽게 말하면은 바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로 그래요. 그러면은 2명은 이제 여기 관련된 사람이고 나머지 7명. 7명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맨날 가봤자
NPL 불채권은 미리 사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만 덜러리 서고 포만 잡아주고 그입니다. 그 사람 기분만 더 맞춰주고 그런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대 자 그럼 봅니다. 여러분 것도 뭐 5개 들어가죠. 5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6억 8천 들어갔어요. 6.8억에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뭡니까? 5개 사고 6억 8천 팔면 세금 많이 내야 되겠죠. 간단하게 6억 8천원 잡아고 6억 8천 팔면 세금 안 내야 되겠죠. 그건 원래요. 세금 안 낸다. 자, 그 다음에 5개 팔아갖고 대출을 80% 받으면 사기죠. 그러면 7억에 팔아 낙찰받고 팔면 5웅천이죠. 그러면 얘로 채권은 주로 이게입니다. 주로 요금에 삽니다. 요금액에 사기 때문에 얘로 7억에 낙찰받고 80%면 5웅천이니까 사실은 내 돈 별로 안 들어요. 물론 처음에 계약한다고 10% 주고 뭐 낙찰받는다고 폼 잡고 할 때 한 2, 3조 들어가는데 궁극적으로는 내 돈이 다 빠져나오고 환급이 되고 그만 대출 금액으로 샀다 보면 됩니다. 은행 대출로. 그러면은 임차인이 정문 앞에 간판은 전에는 마음속으로 나 임차인인데 지금은 물론 대출자는 주지만은 소유자가 돼야 되니까 이전 개업식 해도 되고 떳떳하죠. 공장 단식기에 그러면 옛날에는 아니다 빌린 게다 그러면 지금 뭐게 됩니까? 내 거 맞다. 내 공장이다. 봐라 등기부 내가 있나 내 이런 말이가. 물론 은행 대출 좀 받았지만은 이런 겁니다. 그래 올라가면 되십니까? 전세로 있다가 10년 있다가 올라가 삐면은 예로 이게 뭐 6억 7억 된 게 전세 있다가 뭐 나중에 10년 뒤에 16억 됐다 해도 내 거 아니잖아요. 괜히 월세만 많이 주고 한 건데 실제 한 10년 지나면은 뭐 20억 되거든. 그러면 이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농협 여신관리단에 그럼 이것들이 여기 안 가 있어요. 전부 다 NPL 가 있습니다. NPL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 문구 송달에 보면은 자, 여기 공개해놨죠. 뭐 우리의 편하이 제38자 유동화 전문 이게 이제 아까 말한 SPC입니다. SPC 특수 목적 법인이. 그럼 여기에 일하는 사람 아까 담당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찾는 겁니다. 이리 찾아갖고 얘는 못 찾아요. 공이 이를 세가지고 우리 FNI 제38자 유동화 전문위원회사 담당자 좀 전화번호 주실 거면은 뭐라 듣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건강하면서 찾는다 합니다. 지금은 요 밑에다가 조금 뭐 언급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구독션하고 저렇게 제외해가지고 돈 좀 주고 광고비 주고 바로 찾을 수 있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대출안도 많고, 그죠? 1등 확실하고, 이 공장이 NPL 사면은 1등 확실하고, 대출안도 많고, 양수시 없고, 개인들이 낙찰받아. 옛날에 많이 버렸어요. 옛날에 개인들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막아놨는데, 막아놔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아놔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리저리 또 뭐 대입인재 방식, 뭐 이리저리 막 핑계 붙여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그 다음 봅니다. 불량 사례 봅니다. 들어온 이게 나쁜 사례. NPL을 이용해서 옛날에 보니까 몇십 원씩 통장 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례 한번 봅니다. 2012의 939 이건 아주 조금 나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쁜 사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봅니다. 자, 봅니다. 여기 보면요. 9억 4천짜리가 1이 팔려야 맞는 겁니다. 1이 팔려야 맞는 건데 여기가 이제 해운동의 대동시코아 지하입니다. 지하가 돼가지고 지금 산 사람은 여기에 이제 이게 지하죠. 지하 1층인데 지금은 잘 되어 있죠. 대동시코 아시죠? 그 지하인데 지금은 여기 낙찰 받은 이 사람은 요 낙찰 받아가지고 안에 그 4분의 3은 알파 문구 좀 큰 거 있죠. 그거 쓰고 4분의 1은 이제 마트 쓰고 있고 잘 되었죠. 그러나 이게 장난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경매 샀죠, 경매로. 우리 민 선생님이 경매로 샀대요. 경매로. 이 NPL 산 겁니다. 한번 봅니다. 민 선생님이 NPL로 샀다 합니다. 자, 여기 보기에는 9억 7천짜리가 9억 7천이 2억까지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졌죠? 자, 다시 봅니다. 9억 7천이 2억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경매를 잘하는 NPL 전문가가 낙찰을 받습니다. 1위 받고 여기에 바지 세고 이 바지입니다. 바지. 자, 2억짜리인데 6억 낙찰한다 그러면 웃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은 4명이 도착한 거는 1등, 2등은 여기서 들어온 사람이고 3, 4등은 바지 이제 덜러리 쓴 사람이고 여러분처럼
멍청한 사람들, 멍청하다 거기 그렇고 NPL을 전혀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 그래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래 된 거야. 이게 왜 이게 팔리나 하면은 옛날에 이때가 있는데 관리비가 많이 밀렸어요. 관리비가 얼마 밀리나 하니까 쭉 보니까 7년 전부터 관리비가 3억 6천 밀렸대. 그러니까 관리비는 3년치는 내놔야 되죠. 그럼 예로 뭐 절반 안 되고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내놔야 되겠다. 내가 볼 때 3년치라 하면은 한 1억 5천 2억 내야 한다. 그럼 이건 내놔기에는 이게 안 팔린 겁니다. 첫째로. 자, 그런데 자 장난친 사람은 자 너가 이거 안 팔린 거 알지? 관리비 때문에 내한테 능가라 이거 능가라. 이래갖고 요번에 내한테 2억 천에 능가하면 내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럼 내가 볼 때 채권을 2억 천에 사고 이게 어느 채권 사나 하면요. 이게 외환은행입니다. 외환은행. 은행의 채권을 여기 외환은행. 외환은행의 채권을 자 봅니다. 다시 봅니다. 여기에 이제 은행의 외환은행 채권을 삽니다. 외환은행 채권을 한국 외환은행인데 여기에 이제 설정이 많고 6억 3,800이 있으니까 10% 하면 한 7억 되죠. 7억에 이 채권을 가했습니다. 그럼 여기 낙찰 들어간다. 7억 가지고. 그런 게는 이게 6억 9천이 낙찰됩니다. 알겠죠? 높게. 그럼 그래도 뭐 되느냐? 높게 낙찰을 받고 어디 가나 하면요. 이 친구들이 어디 가나 하면 이 갑니다. 자, 잘 보세요. 아까 샀죠? 산 게 얼마 샀느냐? 6억 9천이면 샀죠? 사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사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전했죠. 이전하고 그날 대출 받았죠. 대출 얼마 받습니까? 대출을 서부 수요가서 얼마 받습니까? 5억 받았다. 5억. 알겠어요? 또 얼마 받습니까? 또 추가 대출을 3억 또 받았어. 하여튼 넣은 것도 있어요. 자기가 산 거는 뭡니까? 산 거는 2억 천에 사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로 2억 천 사가지고 5억 받고 3억 받고 한 8억 정도 대출을 챙겼다. 챙기고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간다 해야 됩니까? 항구가 잘 있거라. 나는 캄보디아 간다. 8억 챙기고 갚이는 거라. 가보니까 경매 당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 물렸네 이래가지고 경매 넣어주니까 결국 얼마 팔립니까? 영주적 팔리죠. 그러면 돈 벌 사람 누구며 지금? 캄보디아 간 사람만 버렸어. 5억 대출 받고 3억 대출 받고 8억 대출 받아 챙긴 사람만 떡 보고 한국아 간다 잘 있거라 하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은행은 이제 당해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낙찰 받을 때 그죠? 낙찰 받을 때 요리 받을 때 요거를 보고 은행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낙찰 잘 됐네요. 대출 요소 70% 해줄게요. 그게 8억 되는 겁니다. 80% 8억 70% 8억 한 5억이 되는 거예요. 대출이 5억이 나가는 겁니다. 사기는 얼마 샀다고 하지네요. 2억 천에 샀는데 대출을 5억 해주고 벌써 2억 9천 버렸죠. 이제 이런 게 이제 NPL 사례가 조금 재미난 사례다. 은행이 모르지. 은행에서 이리 가오면요. 은행에서 모릅니다. 왜냐 하면은 자 이거 봅니다. 1등이 있고 됐는데 2등이 있으니까 뭐랍니까 은행에서 아이고 선생님 아참은 뺏길 뻔했네. 천만 천만 차이로 뺏길 뻔했네. 2등이 바짝 따라붙었네 지금.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잘 아시네. 그러면서 낙찰가가 이거보다 낮잖아 지금. 낮다 아닙니까? 80% 해줄까 70% 해줄까 이랍니다. 은행에서 낙찰가에서. 그러니까 70, 80% 있으니까 한 5억이 대출 놓는 겁니다. 자 5억이 대출 놓죠. 대출 넣어가지고 이 대출이 나옵니다. 경락자금 대출 5억이 나갔죠. 그죠? 그래갖고 저가 낙찰은 이제 결국 얼마 됩니까? 5억 나왔고 또 멍청한 은행이 여기 있네 또 3억 또 나가네. 그 뒤로 그죠? 그럼 8억 챙겼는데 결국은 2억 6천에 이거는 정상적인 낙찰이란다. 지금 알파문고하고 마타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중간 장난은 아까 전에 이제 싸게 낙찰 받고 저기 채권 사가지고 장난친 그 사람만 5억 대출 받고 3억 대출 받고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 가신 분 그분만
좀 재미를 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안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은행에서 싫어요. 그럼 은행에서 블랙리스트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투자 성공 사례. 그럼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사가지고 또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사례도 있죠. 불량 사례도 있고 투자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실패 사례 있어요. 이게 이제 옥포동에 다가구 거제가 많이 생겼죠. 전에 매식 가구가 뭐 업자가 지어가지고 매식 가구가 다가구가 경매대로 난리 났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더 높게 사가지고 손해본 사람도 있고 덕본 사람도 있고 장난친 사람도 있고 세 종류가 있어요. 자, NPL 가지고 뭐하는 사람 있다고요? 장난치는 사람, 덕본 사람, 또 실패한 사람. 그 최근이다 보니까 자, 우리 주식에 지금 양도 소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현재로서는. 여러분 주식 오늘 5억 사가지고 10억대도 세금 없죠 지금. 1억대도 또 세금 없죠. 똑같대. 이 채권이라서 채권 거래를 봅니다. 그러나 주식도 또 내년 후내년에 또 세금물이 더 크더라고 지금. 양도소득세 주식에도 과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도 앞으로 과세한다 크고 우리 세법은 열거주의니까 과세한다 크고 세법에 닦아 넣으면 이제 내야 됩니다. 개인이고 뭐 아마 안 넣겠죠. 자, 좀 이따가. 그러면은 이제 양도소득세 지금까지는 거의 양도소득세 살살 피해 나갔습니다. 주식처럼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낙찰 받을 때 이 사례를 자꾸 여기 들어야 되는데 너무 깊게 못 들어가고 시간 없어서 그럼 동호 봅니다. 동호 보면은 아까 질권대출 70% 80% 얘기 나왔어요. 그거 어떠냐고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 주택을 설정을 보면요. 원래는 새마을 금고가 담보를 잡습니다. 주택을 담보를 잡아가지고 요거를 이전해요. 어디로? 여기로 이전해요. 이전을 하는데 그 날짜에 질권대출을 또 받습니다. 저축은행 가서. 아까 했죠? 여기서 80% 대출을 받고 내 돈 20% 들어가서 산다 했죠? 단타로. 자, 그겁니다. 그럼 80% 대출을 받고 이게 거의 90% 행태입니다. 90%. 자, 이런 거예요. 17에 50, 58, 18부터. 자, 어느 대부업체가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 접근합니다. 여기 이제 2억 3천짜리 주택이 나옵니다. 2억 3천이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접근해요. 어디 가나 그러면은 자, 원래는 이게 새마을 금고인데 여기가 법인이 이리 바꿉니다. 이전해가지고. 그죠? 바꾸고, 여기서 나중에 경매를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배당을 받고 이런 절차예요. 그럼 여기서 새마을 돈을 이게 이전할 때 내 돈 20% 정도 가지고 이전을 받습니다. 80%는 다른 저축은에서 대출을 받아요. 자, 그거를 봅니다. 등기부로 봅니다. 등기부. 자, 건물 볼까요? 건물 등기부로 보면은, 잘 봅니다. 원래는 새마을 금고에서 설정합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그냥 설정했는데 대부업체가 사겠다 하니까 오케이 내가 이 넘겨줄게. 여기 있네. 자, 다시요. 원래는 여기 보면은 새마을 금고 설정입니다. 이날 설정인데 대부업체가 새마을 가서 요거 연체가 됐으니까 이제 물어봤죠. NPL 팔 거 없어 하니까 새마을 거서 요거 사가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삽니다. 사는데 그러면은 요걸 4-1로 이전 받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4-1로 건전한 이전 받아요. 대부업체에서 이전을 받는데 확정 채권 양도도 받고 같은 날에 4월 26일에 뒷페이지 보면요. 같은 날에 돈을 80% 빌립니다. 질권해가지고 저축은행 가서 1억 채무자를 이제 아까 대부업체를 채무자로 해갖고 저축은 또 빌립니다. 그럼 요거를 80% 빌린 거예요. 그럼 20% 아까 지도 내고 그래 100% 돈을 갖다 낸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채무자를 아까 대부업체를 해가지고 빌려줍니다. 그럼 배당 받을 때
얘들이 먼저 80% 챙겨가고 나머지를 얘에서 가져갑니다. 그런 구조예요. 구조가. 그래서 건재당권을 이전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대피령입니다. 이전하고요. 이전을 하면서 4-1 이전하고 4- 해가지고 질권을 같이 받습니다. 같이. 요거는 20% 내고 얘들은 이제 80% 대출을 빌려줍니다. 지금 잡아가지고 80% 대출 빌리고 20% 지도 내고. 자, 이런 구조예요. 구조다 이야기입니다. 자, 개인이 MPL 투자라 그러면은 자,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보면 이제 끝나겠네, 그죠? 개인이 MPL 투자라 그러면은 지금 이게 세종에 상가가 나와요. 상가가 지금 보니까 1억 8,900, 3억천 두 개를 낙찰 받으면요, 요 2억 보자. 2억 보고 요거 뭐 4억 보자. 그럼 간단하게 한 6억 정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MPL 여기 투자해서 물어보니까 7억 3,800 정도 주야 팔겠다 이 말입니다. 세종에 낙찰가율이 43%좀 되니까 그게 맞춰달라. 자, 그렇게 해갖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좋은 방법은 7억 3,800에 채권을 사고 낙찰은 10한 2억에 들어가지고 대출 많이 받아 챙기든지 다음에 팔아먹을 때 세금 없겠다든지 이런 사람 목적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이고 모르겠다 나 6억에 들어가서 막 낙찰 받으려는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위에 7억 3,800에 내고에 들어온 사람한테 떨어집니다. 그 사람한테 떨어지게 90% 떨어져요. 그럼 이 하면 좋은 거는 7억 3,800에 받고 나중에 누가 10억에 사겠다. 예로 그만 상가가 1층 상가가 두 개니까 10억에 사겠다 그러면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이 없죠. 채권에서 바로 팔아버리니까. 그죠? 바로 지나가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요. 채권 거래이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10억에 낙찰 받아갖고 예로 10억에 팔아먹어도 양도소득 개념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6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아먹으면 4억 버리죠. 표면상 버렸어요. 버는데 바로 세금을 10억에 팔아먹으면은 세금을 바로 내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그런 개념이 없고, 그래서 사는 게 좋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 친구 우유한 부정이 이제 잘 압니다. 이 친구 파빌리온 자산관리. 요거도 이제 보면은 이 파빌리온 자산관리 하는 회사가 아까 보면은 이게 대신 유암코, 대신 FNI 뭐 이런 데에 미래에셋에 이렇게 일을 보는 요거를 MC라고 그래요. MC의 이제 업무를 보는 직원들입니다. 그럼 요 직원들은 좀 믿을 수가 있죠. 믿고 막 그래도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뭐 19에 107937. 자, 봅니다. 이게 이제 세종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MPL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2억 낙찰 받고 4억에 받고 6억에 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누리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저 밑에 가보니까 자 봅니다. 이게 어디냐 그러면 이게 세종 시청 앞에 있는 1층 상가입니다. 세종 위치도 괜찮아요. 위치도 괜찮은데 1층에 이게 보면은 세종 딱 정문 앞입니다. 자, 세종 특별시청 앞에 건너편에 보면 1층이에요. 1층 상가 조그마한 게 두 개가 있어요. 보니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4차로 34%를 막 떨어졌습니다. 두 개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누굽니까 이게? 뭐 유동해놨죠 이게. 유동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요 업무를 이 유동화 회사를 우리가 말하는, 자, 유동화 회사 그는 요거는 SPC라 그래요. 특수 목적 법인이에요. 그럼 이 전화번호는 0214 해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구독선에서 유동화에서도 적어도 홍보가 필요하니까 제 밑에 보면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얘들이 약간 이제 업무를 보는 중간 역할은 AMC의 이제 직원들입니다. AMC의 직원들이 이제 이런 부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이분에 또 우리 법원에 오면 자원법원 사주고 사무실 왔다 가는 사람들.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 보십시오, 원장님. 우리 설정이 지금 12억이 돼야 이거 두 개 뭉쳐가지고 12억인데 우리가 경매를 한 10억 정도 돈이 여기에 이제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실채권이에요.
그러면 10% 하면 11억 되겠죠? 그러면 11억 정도 낙찰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채권은 얼마 파는지? 채권은 두 개 합쳐서 얼마 파는지 물어봤더니, 네, 한번 봅니다. 써놨지, 제가. 두 개 분양가가 17억인데, 감정가는, 여기 보니까, 분양가는 17억인데, 감정가는 16억입니다. 관리비가 지금 현재 한 600, 700 밀려 있습니다. 최근에 밀려 있고 7억 3,800에 내고가 가능합니다. 뭐 해주겠다. 왜냐 했더니 상가 낙찰가율 43%, 46% 감안해서 막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사인합니다. 위에 사람이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 낙찰가율은 건저당권 10억인데 설정한 거는 실채권이 10억이고 가지역금 경매비용 900만원 연체이자 6,900 한 10억 7,800 정도 요 실채권이니까 한 11억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낙찰가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개인 투자 가능했더니 론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채무 인수 방식이나 사후정산 방식으로는 요거를 우리가 뭐 가능 결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방법은 6억에 사는 게 낙찰 그냥 받고 떨어진 줬느냐 이 내고 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한테는 못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 얼마 들어온다고요? 10들어가요. 이렇게 낙찰가. 알겠어요? 들어오면은 6억 주고 들어온 사람은 2억 4억 6억 주고 들어온 사람은 그냥 들러리 드는 거예요. 그 사람. 백날 치머리 받지 안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낙찰가를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채권은 이제 이렇게 간다. 이게 7억 가까이 있네. 이렇게 채권을 돈 내놔. 은행 대출 받던 주시던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피고. 그럼 이런 게 이제 NPL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면 되는데 이제 고민해봐야 돼. NPL 사서 들어갈 건지 그냥 6억에 들어가서 떨어지고 일 건지 이제 적어도 걱정하는 거죠. 7억 3,800에 다 봐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 교수의 나름입니다. 뭐 7억 해둬라 할 수 있는 기고, 뭐 6억 8천 해줄게 이렇게 해서 또 교수 받을 수 있는 기고, 저거는 7억 3,800 내놔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기고, 그거는 이제 딜하는 중간 역할하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7억 3,800 이상 해정은 안 되는 거예요? 예? 7억 3,800 이상 해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하로 협상해야지. 그 이하로? 우리가 살라거면 우리는 6억 8천 내둬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6억 8천.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맞추면 됩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아시고 상세한 내용은 아까 했다 그죠? 5개 있네 이게. 5개 제가 올려놨으니까 요거를 보고 좀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알겠죠? 195강부터 보시면은 대강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어서 상세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추석을 쉬시고, 그죠? 쉬고 10월 5일날 6일날 개강하는데 요번에는 지난번 같이 온라인 반이 개강이 됐어요. 그럼 요거는 언제든지 여러분 집에서 일요일날 이제 저녁 10시까지, 월요일날 수요일날 두 분 강의하죠. 요거를 저녁 10시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멀리 있는 사람 좋아요. 그래서 경매를 한번 들어야 돼. 주변 사람 들어가세요.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책은 4권이 있습니다. 4권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제 책도 좀 사가지고, 요 한 권마다 한 기수입니다. 한 기수가 전부 다 한 권씩 이렇게 책을 엮어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18년 교육 받죠? 거기에 책이 하나 나온 겁니다. 나온 거니까 4권을 사시면은 사수강 한 사람 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수, 삼수, 사수까지 한 사람들 책이니까 사셔갖고 여러분들한테는 좀 싸게 팔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은 10월 18일 하니까 요거는 이제 추천 물건, 아까 지분 같은 거 있었죠? 이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이제 주로 하는 이종실 교수하고 저하고 할 겁니다. 여기는 두 사람이서 10월 18일 오픈합니다. 2기하고 이제 두 사람이서 일단 같이 진행하는 걸 1기가 똑같이 막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마침입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수강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교육비를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 돈을 잘 벌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알겠죠? 교육비 투자하는 사람 치고 잘 버는 사람 없어요. 결제할 때는 꺼내야 돼. 카드 가서 파다 끊으면 돈 버립니다. 사람은. 자, 마치고 지금부터 이제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좀 더 부를 테니까 한 1분만 계시면은 제가 의상을 좀 바꿔 입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분만 옆 사람 얘기하고 계세요.
자, 일단 부르겠습니다. 18단 고시한 허화씨. 허화씨하고 안순자. 자, 옆 보십시오. 한번 찍어봐. 보이나? 자.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10억 벌어가지고 8억 가져가고 2억은 가와야 됩니다. 벤츠 사와야 돼. 이호태 씨, 맞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